초기 적응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부모님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의 하나가 이제 0세에서 1세로 올라가거나 1세에서 2세로 올라가거나 또 2세에서 유아반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그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의 발달은 지금 이 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받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걱정하거나 또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내 아이는 좀 늦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사실은 이 3월 초기 적응 요 3월 달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무난하게 자랐다고 한다면 0세에서 1세로 올라가는 쯤 돼서는 이제 돌이 지나고 잘 걷게 되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언어 표현이나 좋아요, 싫어요를 몸으로도 이제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몸으로 하는 아이도 있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선생님 적어주세요. 엄마가 이따 온다 했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또 빠른 아이들 중에서는 기저귀도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만 2세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놀이에 확장이 되면서 아이들과의 마찰도 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5살 아이들이 이제 언니 오빠들과 5, 6주세 혼합반으로 가면 여기 형님들이라는 어떤 그 우세한 세력들에게 나는 어떻게 이 반에서 지낼까 해서 내 욕심껏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는 아이도 있고 또 언니 오빠들에게 잘 보여서 좋게 잘 지내봐야지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잘 발달되어 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선생님들이랑 긴밀하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한 번에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학기 말 돼서 한 11월 달, 10월 달 돼서 한 번 더 이제 그동안의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의 궁금증도 매일매일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분명히 어린이집에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한 분들은 따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저희 원에서는 제가 교사였을 때는 이것을 부모님들이랑 1시간 동안이나 충분히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제왕절개로 태어났는지 자연분만을 했는지 주 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제가 아마 이것도 유튜브에 어느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랑 충분히 나누는 이유는 부모님을 알기 위한 것도 맞고요. 또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나와 함께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한번 써보는 시간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진짜 열심히 내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정말 정성껏 많이 써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원장이니까 안 보겠지가 아니라 저도 선생님들께 그 서류를 좀 주세요 해서 궁금한 아이들 먼저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정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거나 조금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거를 우선으로 제가 먼저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제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진통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부모님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었었던 부분들 또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는 또 아이 낳으면서 우울증에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임식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또 힘들어 했었던 부모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부모님들도 경험들이 각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느냐에 나의 아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를 낳는 부모님들이 계신가 하면 무엇인가 좀 많이 힘들었고 또
어려움을 조금 겪으셨던 부모님도 분명히 계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너무 쉽게 아이를 낳으셨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아이를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따라서는 아이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또 부모님이 집에서 이 아이를 함께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도와준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나를 이렇게 쭉 보면, 했나를 보면 아이에게는 어떤 놀잇감을 줬나요?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욕심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 아파서 처음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옷도 굉장히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아이는 진짜 금방 자라기 때문에 그 비싼 옷이 사실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첫 아이이기 때문에 뭔가를 다 좋은 거를 해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근데 너무 뭐라 그럴까? 필터링 없이 아이에게 좋은 거라는 것을 내 아이에게 맞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면 좋겠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 어머님들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만 듣고 내 아이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은 좋은 거를 줬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다양한 책들을 좀 경험해 주고 싶어서 아이 연령에 맞지 않는 책들을 사주신다거나, 아니면 사운드북이라든지 뭔가 요란하게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글씨체가 너무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근데 이거는 아이 용품에서 파는 책이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사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아교육 학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학자의 말이 옳은지, 물론 이제 다 대다수의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우리는 대세들이 몰아가긴 하지만 정말 학자 중에서는 머리를 많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세상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또 발도르프 교육처럼 아이의 개별성을 인정해주고 천천히 아이 스스로가 알아가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다양하게 아이들이 개인 태블릿 PC를 가지고 코딩을 하네, 아니면 로봇들이 있어서 그 로봇들과 함께 뭐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게 시대를 맞춰가는 교육이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아니야, 아이에게는 이게 빨리 필요 없을 거야, 천천히 세상을 알아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뒤처지지는 않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부모님들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만약에 술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아빠가 먹는 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도 한 잔 줘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모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나쁜 건데 이건 아이에게 주면 안 되지라고 부모님들은 분명히 이야기하실 텐데, 또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건 비싸고 좋은 거니까, 또 비싸고 좋진 않아도 이거 누구도 다 갖고 있는 건데 우리 애만 없네라고 하면 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들의 욕심으로 채워지는 여러 가지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 순간적으로 사준 여러 가지들이 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밝은 빛이나 너무 일찍부터 TV나, 아니면 TV는 저는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영어 테이프를 계속 틀어준다거나 하루 종일
뭐 동요 테이프를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도 귀찮아서 뭐 요즘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여러 가지 CD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전화기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하루 종일 틀어주는데 이거는 교육적인 거라 좋은 거라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의 발달에 정말 필요한 것들인지 저해하는 것들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가 정말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데 이 집중하는 것들이 어떤 소리나 자극에 의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또한 들여다보셔야 되고 또 아이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극이 어디까지일까를 또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주말에 어머님들이 박물관 같은 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뭐 어린이 박물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만약에 뭐 여기 서대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서대문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동물 박제한 것도 있고 물고기도 많고 그런데 내 아이의 연령의 아이가 그것들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인가? 또 저는 굳이 박물관 가서 그 박제된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린 연령일수록 정말 그냥 실제적인 공원에서 만난 비둘기, 강아지, 길냥이들 차라리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게 되는 거지 죽어있는 거 박제하거나 막 다양한 동물들이 막 자연사 박물관에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아이에게는 좋은 자극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저는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 장난감들도 사실 굉장히 비싸요. 플라스틱 장난감들, 뭐 로보트, 뭐 레고 이런 것들이 뭐 돈 10만 원은 정말 우습게 비싼데 저는 그런 장난감들도 사주시기 전에 정말 내 아이에게 내 아이의 연령에 이게 맞을까? 내 아이는 이것을 좋아할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발도르프 놀잇감만이 다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발도르프 놀잇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되게 비싼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로 되어진 것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되어져 가는 과정을 아이 스스로가 경험하는 놀이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진 않을까라고 좀 역발상을 부모님들이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을 들여다본다면 내 아이가 지금 만약에 만 1세다라고 한다면 한 반에 10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 그 10명 중에 내 아이는 몇 순위 안에 들어갈까 발달상에 만약에 마지막 10번째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되게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0세부터 한 만 2세의 아이들은 사실 개월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비교해서 내 아이는 많이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이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다른 같은 친구들보다 좀 느리지만 정말 지금 하나하나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든 50대를 제가 50대니까 50대를 한번 본다면 50대와 60대가 만났을 때 그렇게 큰 뭔가 나이에서 오는 그런 거리감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물론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겠지만 큰 어려움이나 와 세대 차이 너무 느껴져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린 연령의 아이들은 단 한 달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늦다고 해서 다 늦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굉장히 늦는데 빠른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기도 한 어떤 한 가지 예지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태어나서 이갈이를 할 때까지 인간 신체의 과제는 오로지 신체 기관을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계속 개입하고 참견하고 그런다면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배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떨어뜨리고 깨지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유리는 조심해야 돼. 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은 이렇게 크지만 가벼울 수 있어. 그런데 나무는 들었더니 더 작은데도 무겁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들을 배워가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발달되어 가는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인위적인 어떤 가르침을 많이 주려고 해요. 제가 영어 유치원을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선생님이신 저희 할머니, 저희 아이의 할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 아이들은 영어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을 하나도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는 한국말 좀 못하면 어때? 영어라도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내 모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영어만 잘하는 것도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발전해 갈 수 있고 정말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 나의 모국어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좋은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도 들어갈 수 있지만 부모님도 들어가고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이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이 내 아이를 진정 어린 어떤 함께 가는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네 곁에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 내 아이 주변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어린이집의 어머님들도 함께 자주 만나고 얼굴을 보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발달은 괜찮은가? 라고 생각할 때 아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부모인 내가 아이의 발달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인가를 먼저 부모님들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쉬운 것, 편한 것만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말하자면 어떤 부모 교육을 할 테니 모이십시오, 인형을 만들 테니 모이십시오 라고 하면 난 인형 만들기 별로 재미없고 잘 못해서 나의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게 싫어 라고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냥 나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안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뭔가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것들은 그냥 오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도 오기도 하지만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왜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아이들의 발달을 해치는 부모는 아닌지, 또 내가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나는 많은 도움을 주는 부모인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